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대전에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하루 확진자로서는 가장 많은 3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집단 감염이 다시 발생하면서 방역 당국의 고민 또한 깊어지고 있는데요. 대전과 세종, 충남은 식당과 카페에서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등 연말연시 특별 방역 대책을 시행합니다. 김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 동구의 한 교회. 이 교회에서 확진자와 접촉한 목사와 교인 등이 무더기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규 예배를 제외한 소모임이나 식사 등이 금지됐던 지난 20일, 이 교회 교인들은 예배를 마친 뒤 함께 식사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전시는 책임자에 대한 고발 조치 등을 검토하는 한편 일부 확진자의 휴대전화 GPS 조사에서 나온 경북 상주의 한 종교시설과의 연관성에 주목하고 역학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11월 27일부터 28일 동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사자한테 거기 방문 여부를 확인했는데 현재 당사자는 그 사실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와 이용자 등이 집단 감염된 대전 유성구의 한 주간 보호센터에서는 환경검체 분석 결과 온풍기와 침구류 등에서 바이러스가 발견됐습니다.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도 내년 1월 3일까지 11일 동안 연말연시 방역 강화 대책이 시행됩니다. 종교시설의 예배와 미사, 법회 등은 비대면으로만 허용되며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한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은 집합이 금지됩니다. 먼저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회식 등은 금지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식당에서 5인 이상의 식사는 금지가 되겠습니다. 방역 당국은 집에서 가족과 함께 머물며 안전한 연말연시 보내기에 동참해 줄 것을 거듭 호소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보령의 아주자동차대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6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령시는 이들이 시설 격리 중 확진돼 외부 접촉자는 없다고 밝혔으며 이 학교 관련 확진자는 모두 39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당진에서는 확진자의 가족 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아산과 대전에서도 기도원 관련 확진자의 접촉자가 각각 1명씩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전에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해 정세균 국무총리가 부처 간 협력 등을 이유로 세종시로의 이전을 시사했었죠. 대전시는 사실상 정부가 중기부의 세종시 이전을 결정한 것으로 보고 현실적인 대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 이전을 시사한 지 하루 만에 대전시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대전시는 사실상 정부가 중기부의 세종시 이전을 결정한 것으로 보고 대전에 최대한의 이익이 남는 방향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에서 효율적인 청사 재배치 방안을 제시를 할 때 우리 대전시의 가장 큰 이득이 되는 그러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허태정 대전시장도 기자 간담회에서 중기부의 대전시 준치를 요구해왔지만 코로나19로 집단 의사 표현의 제한 등 현실적 어려움이 있었다며 정부 대전청산의 유휴부지에 타 기관의 이전 등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최선의 안을 끌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기부 이전에 따른 대상 기관으로서의 어떤 등가성이나 효과성 이걸 좀 살펴봐야 우리가 정부하고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국무총리가 청단위 기관의 대전 이전을 언급한 만큼 기상청과 방위사업청, 경찰청, 대검찰청 등 수도권에 남아있는 기관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 민심을 의식한 정치권 내부의 온도차가 걸림돌이 될 수 있어 대전시의 셈법이 더 복잡해 보입니다. MBC 뉴스 윤웅성입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이 논평을 내고 정세균 국무총리의 중기부 세종시 이전 기정사실화 발언 등 이전을 막지 못한 것에 책임을 지고 허태정 대전시장이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정부 입장이 처음부터 이러했다는 것을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오늘까지 모른 척했다면 시민을 우롱한 것이라며 정부가 대전을 무엇을 내리는지 지켜보고 대응하겠다는 것은 또 한 번 대전 시민을 속이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처음으로 치러진 대학 수학 능력시험 성적이 발표됐습니다.
유난히 힘든 시기를 보낸 수험생들은 만감이 교차하는 가운데 입시 전략 마련에 들어갔는데요. 변수가 적지 않은 이번 입시,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김태욱 기자입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 성적표 배부가 시작된 고등학교 3학년 교실은 시험 날만큼이나 긴장감이 감돌고 희비가 엇갈립니다. 수시에서 합격하면 됩니다. 결실이 많이 높아서 여러분들 성적이 예년에 비해서 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보고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수시 모집을 앞두고 감염을 우려하는 학생들을 위해 원하는 시간에 성적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마련됐습니다. 그런 상황이 좀 두려워가지고 힘든 학생들이 있다면 담임선생님께 개인적으로 전화를 드려서 따로 추후에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초유의 코로나19 여파로 유난히 힘든 수험 생활을 해온 학생들은 보다 안전한 대학 생활을 기대하며 입시 전략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내년에 아무래도 좀 더 코로나 사태가 나아져서 좀 더 이제 활기차고 즐거운 대학 생활을 즐기고 싶습니다. 늦게 치러진 수능에 수시 모집 마감과 정시 모집 시작일인 다음 달 7일까지 시간은 2주밖에 남지 않은 상황. 올 수능은 결시율이 높아 등급별 인원이 감소한 데다 정시 모집 인원까지 일부 늘면서 다소 어렵게 출제된 수학 가형과 국어 과목 성적이 당락을 가를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자연계열은 수학 가형, 그다음에 인문계열은 국어 과목이 일정의 변별력을 유지했기 때문에 그 당락을 가르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입시 전문가는 충남대 등 지역 주요 대학의 경우 지난해 합격선 수준과 성적이 비슷하거나 점수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소신 지원할 것을 제안한 가운데 각 대학별 정시 1차 합격자 발표는 내년 2월 7일, 추가 합격자 발표는 내년 2월 18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월성 1호기 원전 관련 자료를 삭제하거나 이에 관여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전지검 형사 5부는 공용 전자기록 등 손상과 감사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산업부 국장급 A씨와 부하 직원 B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다른 국장급 C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와 C씨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지난해 11월쯤 월성 1호기 관련 자료의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 또는 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B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전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이 잡히자 전날 오후 11시쯤 정부 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약 2시간 동안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500여 건을 지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충남 내포 신도시 입주가 시작된 지 8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난방 등의 에너지는 임시시설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환경 문제 논란 등 우여곡절 끝에 내포 신도시에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할 555메가와트 규모의 열병합 발전소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조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포 신도시 한가운데 솟아있는 8개의 굴뚝과 최근 시험 가동에 들어간 열 전용 시설. 내포 지역 1만여 가구에 난방용 에너지를 공급하지만 모두 임시 시설입니다. 당초 폐기물 등 고형 연료를 원료로 하는 열병합 시설이 착공됐다가 주민 반대로 천연가스로 변경되면서 공사가 여러 해 동안 지연됐기 때문입니다. 내포 신도시의 열 공급이 끊길 수 있는 위기까지 있었지만 주민과 충남도, 정부가 오랜 논의를 거친 끝에 555메가와트 규모의 집단 에너지 시설이 착공됐습니다. 천연가스와 수소를 쓰는 열병합 발전소로 오는 2023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청정에너지 전환을 결정할 때까지 커다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절차를 거쳐서 함께 협의하는 결과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늘 소중한 착공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공공기관이 입주하는 혁신도시로 거듭나 10만 인구를 목표로 하는 내포 신도시에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고형 연료보다 친환경적인 원료를 사용해 에너지 자립의 길도 열리게 됐습니다. 자기 지자체에서 사용하는 거는 지자체에서 생산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러면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그런 미세먼지는 훨씬 없어지고. 그러나 발전 용량이 세종 신도시를 능가할 정도로 크기 때문에 우려의 시선은 남아 있습니다. 내포 신도시 전체가 2km 내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서 550메가와트의 LNG 발전을 해서 나오는 매연이 이 지역에 전부 영향을 미치는 권역이라는 거죠. 충남도는 탈석탄과 청정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천연가스는 대안에너지로 활용되고 있다며 운영을 면밀히 살펴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조형찬입니다.
대전 하수처리장을 금고동으로 이전하는 대전 하수처리장 시설 현대화 민간 투자 사업에 한화건설을 대표 회사로 하는 가칭 대전엔바이로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 사업은 7,200억이 투입되는 국내 최대 환경 분야 민간 투자 사업으로 원촌동 하수처리장과 오정동 분뇨처리장을 금고동으로 통합 이전해 시설 지하화로 악취 발생을 차단하고 지상에는 체육 등의 주민 편익 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대전시는 당초 2025년 시설 이전으로 목표했지만 적격성 조사가 장기간 소요돼 일정 지연이 불가피하다며 협상 등의 향후 절차를 최대한 단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텔레그램상에서 개인정보가 기재된 데이터베이스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작성하는 출입 명부의 유출본으로 속여 수천만 원의 부당 이익을 취한 혐의로 DB 판매업자인 A씨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신원 미상의 인물들로부터 입수한 개인정보를 코로나19 출입 명부처럼 편집 판매해 4,200만 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정부 전산망을 해킹해 개인정보를 수집한 흔적은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형사 1단독 이지웅 판사는 특수 공모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공주시의회 이모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해 8월 시의회에서 열린 예결위에서 책상이 유리판을 깬 뒤 유리 조각으로 자해를 시도하며 2시간 가까이 소동을 벌이는 등 시의회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의원은 자신이 삭감 의견을 낸 추경 예산안을 예결위가 되살려낸 것에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건 이후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10분쯤 논산시 양촌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54살 김모 씨가 오른손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불은 집을 모두 태워 소방서 추산 8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거주자 김 씨가 가스버너를 켜던 중 새어나온 가스에 불꽃이 번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전시 교육청은 대전의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함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모든 학교의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2.5단계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초중고교 모두 3분의 1 이내 밀집도 준수를 원칙으로 하되 고교는 탄력적 학사 운영 등을 통해 밀집도 3분의 2 이내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특수학교 학급과 기초학력 지원 대상 학생, 초등 돌봄교실 참여 학생 등은 밀집도 대상에서 제외하며 전교생 300명 내외인 소규모 학교는 전교생 매일 등교 수업이 가능합니다. 서산시는 현대건설과 함께 B지구 92만 4천 제곱미터에서 내년부터 2025년까지 스마트팜 등을 갖춘 그린바이오 스마트시티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